안녕하세요. 셀럽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책 듣는 10분 김혜연입니다. 여러분은 창의력이 좋은 사람인가요? 창의력은 과연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책, 천재들의 생각 수업을 통해 창의력을 개발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회복 탄력성을 뛰어넘는 창의력의 모든 것. 데니스 셰커지안의 천재들의 생각 수업을 들려드립니다. 이 책의 기획은 신문의 단 한 줄로부터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창의적인 능력을 인정받아 메가더상을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이 상으로 이제 당신은 향후 5년간 어떠한 조건도 없이 수십만 달러를 받으실 겁니다. 처음 내가 메가더상에 끌렸던 것은 상상에서나 가능한 특권 때문이었다. 거기에 따른 경제적 여유, 시간이라는 선물, 유명세를 즐길 수 있는 특권 말이다. 메가더상이 나오자마자 언론에서는 머리 기사로 이 상을 소개하면서 천재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상의 가치는 재능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창의적 사고를 도약시켜주는 데 있다. 이 기이하고도 색다른 상이 주는 호기심으로 나는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창조 본능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알아내고 싶었다. 이런 창조 본능은 어디서 오는 걸까?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창의적일까? 창의성은 키울 수 있는 걸까? 나는 메가더상 수상자 중 업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성과 관점을 가진 40명의 명단을 작성했다. 그리고 그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질문지를 갖고 방문하기 시작했다. 스티븐 제이 굴드 박사는 진화를 둘러싼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다. 그는 다윈 이후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창의성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자신이 정말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했던 진짜 창의적인 천재들을 보세요. 바흐의 경우 매주 칸타타를 하나씩 작곡했어요. 어떤 때는 피곤하고 또 어떤 때는 아팠겠죠. 하지만 매주 한 곡을 썼어요. 가끔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전에 썼던 걸 다시 한번 썼죠. 물론 이 곡들이 모두 다 훌륭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매주 썼다는 점이죠. 이제 창의력에 대한 첫 번째 단서를 재능과 오랜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고 아주 익숙한 것, 분명한 것을 잘 살펴보면서 자신의 재능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한눈 팔지 말고 그 특정한 분야에 오래 매달려 보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마법이라고 여기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단어인 재능을 개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느슨하게 가만히 있는 것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낀다. 심지어 이 상태가 오래 간다면 더욱 그러하다. 모호함은 사람을 혼란스럽고 심지어 불안하게 만든다. 반면에 창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을 시작하는 데 따르는 모호한 상황에 훨씬 더 관대한 것 같다. 그들은 빠른 결론이나 최종적인 결말을 간절히 바라지는 않는다. 예상하지 못한 어떤 흐름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궁금해하면서 느긋하게 방황하는 시간을 기꺼이 즐긴다. 이러한 정신적 여유가 창의적 상상력의 산실이다. 느슨함을 유지하고 배회할 자유를 자신에게 허락하며 외부의 영향력에 자신을 기꺼이 내맡기는 것, 그리고 어떤 종류의 개념이나 수단도 기꺼이 즐길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를 갖고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로움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태도이다. 어윈, 버네도, 크라우스는 각각 예술가, 박물관장, 예술사가다. 셋 다 아주 창의적인 삶을 살았지만 성격과 취향, 스타일 면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그러나 창의적인 진전에 가져온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공통의 주제를 발견했다. 창의적인 노력은 탄탄한 지식을 기반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은 대학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으로 뛰어들어 직접 해보는 것이다. 한다는 행위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 유용한 것, 창조적인 것으로 이끄는 예상치 못한 우연에 자신을 맡길 수 있다. 제가 왜 여행을 좋아하냐고요? 브래드 리소우서가 물었다. 그는 젊은 시인이자 소설가로 한때 교토에 살았고 그 후에는 로마에, 그리고는 런던에, 지금은 아이슬란드에 살고 있다. 당신이 교토에 있는 일본인들과 마주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도쿄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이슬란드에 가면 그들에게는 레이캬비크가 세계의 중심이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인 세계의 중심이란 없다는 사실을 계속 되새기게 되죠. 이로 인해 알게 되는 어떤 명확함이 생겨요. 그가 생각하는 명확성은 습관으로부터의 탈피다. 습관이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습관의 유용성은 우리가 이미 생각해왔던 구조와 반복적인 일상에 의존하게 하고 살아가는데 다시금 고민할 필요가 없게 해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유용성 때문에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는 일종의 경직된 사고인 습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여행은 하나의 방법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다시금 익숙한 낯설음을 만드는 흔한 방법이다. 집을 떠나는 모험을 해나가는 것은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하고 마음을 무디지 않게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유연성을 간직하는 방식이다. 즉, 우리 자신의 지평을 넓힐 때 창의력의 범주도 넓어진다. 운이라는 단어에 이렇다 할 논리가 없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운이란 것은 불확실하고 임의적이며 우연한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메가더상 수상자들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숨을 짓는다. 괜찮다. 몇몇 사람들만 그 모든 운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창의적인 성취를 오로지 운이라는 것으로 설명해버리는 것은 패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연들을 마주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의 가능성을 오로지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만 너무 단순하게 치부하는 것이다. 운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만일 우연한 발견이 자기 뜻에 맞게 이뤄진다면 그건 그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루이스 파스테르는 운은 준비된 사람을 선호한다 라고 했다.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천여 개의 우연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 대담한 사람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우연이란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 우연에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운을 키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첫째는 주의를 기울이기. 그래야 여러분이 일상에서 생기는 작은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둘째는 잘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호기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평소에 충분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갖는 것이다. 셋째는 여유를 갖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창조의 열기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하나는 본능이다. 섬세하고 연약하고 서툰 감각이자 코를 허공에 대고 알 수 없는 탐지기에 철저하게 신뢰를 해야 하는 일이다. 본능은 창조 작업을 하는 이에게 일련의 다양한 가능성을 나타내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판단력이다. 이성적인 과정이자 이해할 만하고 일관성 있고 순차적이고
무엇보다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유용한 것은 그대로 두고 어수선하게 하는 것, 산만하게 만드는 것, 마음속에 잡음을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치워버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판단력이다.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본능은 외친다. 이쪽으로 와. 여기가 좋아. 상상력이 없는 운명의 예언자들에게 등을 돌려. 나를 믿어. 나는 항상 너와 함께야. 네 곁에 있는 건 나뿐이야. 하지만 그 다음엔 판단력이 말한다. 본능이 하는 말 따위는 잊어버려. 현명해져. 저건 비논리적이야. 저건 잘 안 될 거야.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모호하고 알 수 없는 본능의 외침? 혹은 신중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의 충고? 답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팽팽한 긴장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의성이 정말 그 자체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의 시너지를 인식하고 이 두 극단적인 개념을 조화롭게 하려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밀물과 썰물처럼 이 두 가지가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창조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조절할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본능을 개발하는 일을 평생 해야 하고 자신의 분야에 대한 확고한 지식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메가더상 수상자들은 좀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없다. 실패에 창피, 낙담, 적의, 지루함, 무관심에 맞서야 할 때조차도 말이다. 그들은 상황에 적응할 방법, 자기 일을 계속할 방법, 자신감을 유지할 방법, 자신을 믿는 방법을 찾는다. 그들에게는 목수와 같은 우직함이 있다.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화위복을 만드는 힘이 있다. 평온한 태도와 인내심과 끈기가 있다. 수모를 당하더라도 입가에 미소를 띠며 생존과 리더십을 위한 가능성을 마음속에 심어 놓는다. 회복 탄력성을 만드는 실마리는 여러분의 모든 곳에 있다. 현명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 자신의 과오나 실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깨닫고 그걸 감싸는 것, 문제가 다루기 힘들 것 같다고 느껴질 때는 그 문제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목표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것, 기쁨과 평범함의 리듬을 받아들이는 것, 패배를 인정하는 철학을 발전시키는 것. 만일 이 중 아무것도 지구력을 키우고 회복력을 찾는 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더 가능한 게 있다. 조세프 브로드스키는 다른 모든 방법을 압도하는 최고의 대답을 해주었다. 잊어버리려고 하죠. 가능한 한 빨리. 그런 다음 다른 일을 해야죠.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창의력은 바로 회복 탄력성을 높였을 때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셨어요? 김혜연의 책 듣는 10분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